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일단 봐야 될 게 뭐냐면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랑 만나는 요 점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이 2차 함수하고, x축은 달리 말하면 뭐가 되냐면 y는 0이라는 형태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섞어보면 뭐가 되냐면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있는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배운 내용을 예제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라고 어디? 4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게 하는, 즉 이게 y는 0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랑 만나는 요 근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서 a, b로 구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9단원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얘는 이 두 근을 합했기 때문에 3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또 두 근의 곱은 2분의 b가 되는데, 이 두 개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AB를 곱한 값은 4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만나는 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얘가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x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판별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거고, 실근이 두 개고,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프상으로.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는데, 뭐 양수 기준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0이라는 건 중근이고 근이 하나 있고 x축과 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0일 때 뭘 생각하라? 아, 얘는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x축과 안 만나게 이렇게 떠 있다라고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예제로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봤더니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마이너스 4k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2차 함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y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4k라는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4k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근이 한 개, 즉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라 이럴 때 판별식을 0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쓰는데 얘가 짝수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을 하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4k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이 k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것이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즉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두 번째 판별이라고 이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D2라고 썼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것이 0보다 작아지니까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얼마? 8분의 1보다 작은 범위예요. 지금 이렇고 이런 거니까 얘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 2차 함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얘네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걸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로 식으로 어떤 형태의 x값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b-m에 x 플러스 c-n 이퀄 0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실제로 얘랑 만나느냐 아니면 접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느냐, 이거는 결국에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처럼 판별식이 0이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때 꼭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다? 얘는 접하는 때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안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x축과 만날 때는 x축이 y는 0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0이 되는 형태지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갖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하고 y는 ax 플러스 b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즉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겠죠.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 만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것이 ax 플러스 b가 되게 하는 거. 다시 이걸 넘겨서 2차 방정식을 이퀄 0꼴로 만듭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 되겠죠. 이것의 두근이 뭐가 되냐면 만나는 x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거계수를 쓰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3, 이것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이 얼마냐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분, 그러니까 2분의 b가 돼서, 잠깐만요, 2분의 1 마이너스 b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돼서 값이 두 개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값은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b는 13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랑 b랑 더한 값은 12라는 값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얘는 2차 함수나
아니면 1차 함수, 아니면 x축, 뭐 이런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원래 좀 더 일반화된 얘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나 교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이 뭔지, 교점의 개수가 뭔지를 보려면 fx하고 gx가 y값이 같아지는 이 자리를 찾는 거죠. 이것의 근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넘기면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것이 1차 함수일지 2차 함수일지 3차 함수일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이것의 근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차 함수하고 직선은 그것의 특별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팁 하나를 적고 그 다음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것과 같은 동치, 같은 명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고 했을 때 얘는 양변을 제곱했을 때 A제곱하고 B제곱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얘를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A랑 B랑 똑같든지 아니면 A랑 B랑 마이너스가 되든지. 원래 절대값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값 안쪽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지만 나누다 보면 범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아지거나 좀 계산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A, 절대값 B가 똑같을 때는 A는 B이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B다라는 사실을 써서 문제를 푸시면 일단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Y축에 관한 대칭 형태의 모습이죠. 좌우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직선입니다. 자, 이것의 교점이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이 어디냐면 x 값이 a-4거나 아니면 a 플러스 3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됐지?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절대값 fx하고 절대값 gx 같아지게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 나왔어요. 자, 여기 봅시다. 절대값 fx라는 거하고 절대값 gx가 같아지는 형태인데, 자, 이 경우는 뭘 사용하라고 했냐면 fx하고 gx가 똑같거나 또는 fx하고 마이너스 gx가 같아지거나 이 둘의 근들을 다 합치면 됩니다. 자, 먼저 fx가 gx랑 똑같아지는 근은 뭐냐면 x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랑 얘랑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죠? 값이 a-4이거나 또는 얘는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gx라는 거와의 교점인데요. 마이너스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 gx의 그래프를 음수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있으면 얘 양수로 보내고 여기 양수가 있으면 얘를 음수로 보내는 이런 형태예요. 즉 x축에 관한 뭐야? 대칭을 쓰라는 얘기죠. 얘는 y는 gx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대칭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만나는 이 점하고 여기 만나는 이 점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gx도 원점을 지났고 fx라고 요 돼 있는 요 놈도 뭐예요? y축에 관한 대칭이었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점인 얘를 옮긴 거고, 여기 있는
얘를 옮긴 거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근은 뭐가 돼요? x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돼요. 원점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옮겨준 거기 때문에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4개를 다 제곱해서 더해라 라는 거죠. 제곱의 합. 그러면 제곱을 해볼게요. a-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제곱. 근데 이런 게 부호만 달라져 있으니까 2개가 있는 거죠. 이게 60입니다. 따라서 얘가 30이 될 거고 계산을 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6a니까 2a 플러스 16 20, 그러니까 9니까 25가 되겠죠. 이게 30이라는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의 곱, 두근의 곱이니까 값이 얼마가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형태의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 m에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절대값 x-3 이퀄 m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m의 값이 어떤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얘를 식으로만 문제를 푼다. 그럼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정확히 풀고 있는지를 좀 애매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결국은 y는 절대값 x-3이라는 이 절대값 함수하고 y는 m이라는 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인 y는 절대값 x-3이라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y는 x-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3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 2차 함수에 양수인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있는 음수인 부분들을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죠. 따라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시켜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이 y는 절대값 x-3입니다. 됐죠? 이 그래프하고 y는 m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y는 m이라는 것이 보세요.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m이 0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이 이 파란색과 만나는 점이 없죠. 얘랑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m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이 0인 경우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거니까 몇 개에서 만나냐면 얘는 2개에서 만납니다. 자, 근데 여기 m이 0보다 약간 커지게 되면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 꼭지점 자리에 있는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요. 경계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변하게 되는 경계점을 좀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 1번 x는 0 쪽하고 y는 0이죠. 그 다음에 2번인 이 꼭지점을 지나는 요 지점, 이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점이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절대값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요 값이 4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것이 y는 4분의 9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고 m이 4분의 9보다 작으면 요거는 4개가 되겠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선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m이 4분의 9가 되면 얘는 이렇게 여기 하나, 둘, 3개에서 만나니까 3개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4분의 9보다 더 커지게 되면 만나는 점이 2점이 되겠죠. 2개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 x, x-3 이퀄 x 플러스 m, 이것이 m의 값에 따라 실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는 먼저 그려놨습니다. y는 절대값 x, x-3. 그러면 y는 x 플러스 m이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건데, y는 x 플러스 m이라는 직선의 특징을 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1입니다.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선을 이렇게 거서 만나는 점이 이 m의 값, y 절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면서 얘 교점, 만나는 점이 바뀌는 지점이 어딘가 포인트를 먼저 잡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한번 그려보면 기울기 1인 상태로 이때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 첫 번째 여기서부터 개수가 등장하죠. 만나는 개수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지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지날 때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원점을 지날 때 하나, 둘, 세 개에서 지나고요. 자, 복잡하니까 하나는 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접할 때를 생각하면 이때 1번과 2번과 3번 이걸 경계로 이거보다 아래쪽 가운데 위쪽만 계산하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x 플러스 m이 3,0을 지날 때예요. 첫 번째 경우. 이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0을 대입하면 0은 3 플러스 m이 돼서 이때 m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거 지날 때의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원점을 지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m이 0,0을 지날 때입니다. 그럼 여기다 0,0을 집어넣으면 0은 m이 되니까 결국에 m은 0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y는 x 플러스 m이라는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 접해야 되는데, 여기 표현된 요 2차 함수가 거꾸로 뒤집혀진 함수이기 때문에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거와 접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m이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 0이 되고, 이것의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를 쓸게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m의 값은 1입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에서 1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을 쓸 때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납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인 얘하고 만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몇 개냐? 0개.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지나서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개.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요 사이로 들어갈 때 말하는 거죠. 이때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만나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2개. 그 다음에 m이 0일 때는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3개. 중요합니다. 여기가 m이 0과 1 사이, 여기 접하는 거 사이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는 거죠. 따라서 m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4개. 자, 그 다음에 m이 1일 때는 다시 여기 접하는 거니까 하나, 둘, 3개에서 만나겠죠. 얘는 3개. m이
1보다 커지면은 이 위에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이쪽에서 만나는 거라 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M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y는 절대값 x, x-3하고 y는 mx-1이라는 것이 같아지는 방정식의 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의 근으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얘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y는 절대값 x, x-3이라는 것에 대한 그래프는 그려놨고, 우리가 그려봐야 될 게 y는 mx-1이에요. 이 함수의 특징은 기울기는 m이라 모르지만 y절편이 어디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점을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0,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0, 마이너스 1을 지나서 m의 값, 기울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경계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여기 3,0을 지날 때 이 위쪽으로 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더 위로 올려도 여기랑 이 뒤쪽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쪽보다 클 때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점이 여기고, 얘를 이렇게 그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겠죠. 그러면 경계가 되는 점이 어디냐면 얘를 돌려서 여기에 접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쪽에 접할 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m의 값과 두 번째 m의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y는 mx-1 이것이 3,0을 지날 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날 때는 3,0을 넣을게요. 0은 3m-1이 돼서 m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m의 값이 3분의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mx-1이 y는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죠.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지만 y는 x, x-3이라는 그래프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이거와 접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x-1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사용을 하면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겠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m의 값이 마이너스 5하고 또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인데 왜 두 개가 나왔냐 라고 보시면, 원래 있던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접하는 걸 그릴 때 이쪽으로 접하는 것과 이렇게 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m이 마이너스 1로 더 절대값이 작은 거고, 얘가 m이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이쪽 파트, 0보다 큰 쪽 파트이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5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m의 값에 따라 좀 나눠보면 m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랑 만나는 거니까 얘는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m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는 여기랑 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입니다. 그 다음 m의 값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아까 여기 구해놓은 게 뭐죠? 3분의 1이죠. 3분의 1까지 요 사이에서는 요것과 요거의 사이에서는 안 만나요. 요 위에 거랑. 그래서 0개. 그 다음에 m의 값이 3분의 1일 때는
여기랑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개. 다음에 m의 값이 3분의 1보다 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랑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두 개에서 만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지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얘는 주어진 어떤 포물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지 않는 범위를 좀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또는 항상 지나는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게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인데요. 이 2차 함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실수 k입니다.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k에다 값을 넣어서 그 값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k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바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와서 보시면 k에 관한 항등식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k만 문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숫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는 표현치예요. 따라서 4분의 d를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지우시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서 y가 1보다 작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사실은 극히 드물지만 얘는 좀 판단이 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로 판단하는 방식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근데 2차 함수로 확인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는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k,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y 값이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y 값이 항상 1이라는 거 있죠. y는 1이라는 점 위를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k가 변해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들이 k 값에 따라 움직이면서 여기를 다 색칠을 하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다 색칠을 하면 이 윗부분에는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k를 변화를 시키면. 그러면 나타날 수 없는 범위가 어디냐면 y가 1보다 어떤 거? 작은 범위인 이쪽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얘처럼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건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얘처럼 판별식을 사용해서 지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1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지나는 범위를 좀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실수 k에 대해서, 근데 실수 k인데 뭐 어떤 실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값에 대해서 실수만 되기만 하면 지나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k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k가 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근을 갖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중근도 실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짝수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단원은
양이 좀 많아서 파트를 1하고 2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좀 수상에서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 근해 분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 다음에 10-2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